안녕하세요. 빰빠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율 부분이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IMF가 적정 환율을 1330원 선으로 기준점을 잡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너무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쳤는데 이 1330원까지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1400원대 뉴노멀 시내가 이제 뭐 이미 열린 거나 마찬가지고, IMF가 또 이런 지표와 동시에 이 원화 2.4%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이 기초 체력 자체가 부실해서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엔화와 또 위안화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구두 개입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환율 잡기에 이 총력전을 펼쳤었는데 지금 143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도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처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주변 이 통화 가치까지도 가치가 상승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IMF가 원화가 2.4% 정도 가치 절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과 동시에 뭐 계속해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원화 가치 자체가 떡나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이 힘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입 물가 지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가격표 변동, 마트 가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가 바뀌면 엄청난 물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모로 금리 변동성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고, 근데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1,400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 1,4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선상에 지금 물려있는 금리 자체가, 주담대 금리가 대부분 코픽스 금리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변동금리의 어떤 이 주된 축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1,400원대 노멀 시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도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올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금 경색 부분은 해소되기 참 힘들겠다. 환율 부분에서도. 주요 투자은행이 이 환율 추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435원에서 1395원까지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1440원, 노무라 증권은 138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1이네. 결국에 가서는 원화 가치가 상당 부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내년 5천선 그리고 6천선까지 치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지금 깔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자본시장의 흐름에서 이 환율 안정화가 찾아오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763억 원을 샀습니다. 이거 10시 36분 장중 지표인데 우리가 1.6% 지금 코스피가 올라치고 있죠. 지난 한 달간 약간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왜냐? 환율 자체가 뭐 1480원까지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너무나 큰 허들이 가로 놓여져 있어서 뭐 돈 넣자마자 뭐 이거 수익률 부분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환율 자체가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매수세의 어떤 영향들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대신에 부동산 시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금리라고 해서 중립금리라고 그러죠. 중립금리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키높이 구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팅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430원, 1420원대로 떨어져도 이 주담대 금리 차원에서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기존의 1, 2% 최저금리까지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이제 5, 6%가 기본 베이스로 딱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고환율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게 노멀한 시대가 된 겁니다. 1,400원 시대가 이제 이미 열렸기 때문에 요 시대에 맞게 이제 금융시장이 재편화돼서
지금 기존의 차주들은 굉장히 2%대에서 지금 5%, 심지어 주담대 금리가 7%대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내년 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7% 얘기 나온다고. 7%, 8%까지 이제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과 함께 금리 물려 있죠. 요 금리 물려 있는 거 무슨 상관이냐? 무주택자하고 아주 상관이 크죠. 왜? 7, 8% 정도 금리가 이제 올라치면 그동안 고점에 집을 잡기 위해서 온 세상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그 가격 던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내가 이 고점 상황을 탈출해야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경색이 된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이 개인 차원에서 이 디폴트가 딱 그냥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매물 현장은 본물 터지듯이 아파트 매물이 가격을 후려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환율은 어느 정도 체감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적으로 느끼는 그 압박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내려와 주고, 내려와 주는 동시에 금융시장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구축 시장이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충분한 어떤 수익을 거두세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잖아. 이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투경 해제된다고 적어도 5% 이상 오른다고 말씀드렸어. 오르잖아 이렇게. 예?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올라칩니다. 여기 17만 원까지 갈 가능성 충분히 높아요. 예상을 뛰어넘어서 20만 원까지 갈.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금융시장에서 확실하게 빨대 딱 꽂고 단기적 수익을 쫙쫙 빨아들인 다음에 주담대 금리 지금 차주들은 이게 금융시장에 투자할 돈도 없어. 왜? 다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집값은 고스란히 떨어지게 생겼지. 이제 본물 터지듯 매물은 다주택자들이 30% 가상금리 때려맞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 중과 물립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적어도 집을 내놔야지 5월 달 팔릴 거 아닙니까? 5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안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집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 건까지 서울 매물 지수가 이제 높아지면 이거 심리 저항성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쌍끌이 견인력을 발휘하게 될 거고, 여기 살짝만 올라타도 뭐 충분히 무주택자로서는 금융시장에서 뭔가 상당한 수익률을 올리고,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가장 고점에 있는 아파트 물려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얻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의자를 뒤로 길게 빼셔가지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가로 서울 아파트 주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집값 오른다라더라, 더 오른다. 그거 다 그냥 뭐 그렇게 전망하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지금 쿠팡 보십시오. 한편으로 뭐 지금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1조 6천억. 5만 원 너무 세하다. 한 10만 원 좀 줘야지. 그러니까 나름의 보상안을 가지고 1인당 5만 원 보상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좀 쇼부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스닥에서 그냥 7%가 더 올라버리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아무튼 뭐 한국 3,370만 명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확실하게 뭐 다음 달 15일부터 5만 원 쿠폰 개념 아니면 뭐 현금 개념일까? 뭐 하여간 뭐 꽂아준다고 하니까 뭐 고맙긴 한데, 이거 일단은 우리 정부들이 다 유출이 됐어 버리니까 이거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코스닥 역시도 지금 뭐 외국인이 오늘은 좀 살짝 빠지고 있는데 뭐 개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아주 견조하게, 옛날엔 반대였습니다. 개인이 다 빼고 그냥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까 말까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확실하게 단단해졌다. 그래서 왜 150조 국민펀드 정도 조성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융단 폭격식으로 AI, 로봇, 바이오 산업들의 뭐 엄청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기대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 되면 코스닥도 1000스닥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기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4050 몇몇 이 일부 부류에서는 풀 베팅 하자. 어디다가 집값에다. 이거 안 된다니까 진짜. 확증 편향 경계해야 된다고. 아니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 경계해야 된다고.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 깃발 꽂으면 그냥 올라버린다, 올라친다라고 생각하고 풀 베팅을 풀 스윙하면 삼진아웃 됩니다. 풀 베팅해도 완전 깡통 찰 가능성이 높아. 보십시오. 매매가 2022년도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올라쳤습니다. 2023, 2024, 2025. 요 그래프 구간만 보고 그냥 풀 베팅하면 나는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다시 2022년보다 더 지하실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후좌우를 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금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유동성의 여유가, 스페이스 공간이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자본시장 아닙니까? 돈이 흘러야지 집값이 올라가지. 거래량 보세요.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2000선입니다. 지금 주가로 따지면 이건 뭐 완전 대폭락이지, 대폭락. 근데 주가가 오른다고? 아파트 시장 무슨 도깨비 시장이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나옵니까? 당연히 거래금액 떨어지죠. 14억에서 지금 12월 달 9억입니다. 10억 깨졌어요, 이미. 매주 나옵니다, 이거 부동산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합산해서 나오는, 녹여서 나오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이건 날것입니다. 생날것입니다. 토지거래가 구역 뭐 해제한다면, 해제 어렵습니다. 이거 뭐 한지 얼마 돼? 11호 대책이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2개월 조금 지났는데 이거 해제했다가 지금 집값 어떻게 되라고. 절대 해제 못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지금 3% 지금 가상금리 붙이죠. 요거 지금 1월부터 시중은행에서 DSR 스트레스가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거 천천히 이게 젖어들듯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3% 요거 가상금리 붙어버리면 지금 7%가 뭡니까? 지금 주담대 8%, 9% 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게다가 주담대 위험가중치 20% 마이너스 돼요. 주담대 금리 이제 주담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거의 아파트 시장에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는데, 최고가 한번 볼까요? 서울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 올랐네. 예? 뭐 한 3, 4억 오른다면서 하루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1000만 원. 오히려 마이너스 찍고 있네. 목동 신시가지, 목동 센트럴, 정릉 풍림아이원. 자, 반면에 양천구 10억 떨어졌고요. 강남구 8억 떨어졌어요. 은평구 4억 떨어졌고, 송파구 3억 떨어졌습니다. 영등포구 3억, 구로구 3억.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 너나 할 것 없이 다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최고가는 이렇고, 경기권 볼까요? 최고가. 자, 용인시, 의정부네. 의정부에서 이러고, 의정부는 조금 그렇다 이러고, 용인시가 조금 그래도 그래 끄덕끄덕 좀 오를만도 하지 하고 1억 4천 봐줬다 그래. 근데 대부분 뭐 다 1억 밑에입니다. 경기권 하루에 뭐 3, 4억 오르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이 마이너스 7.62% 빠졌고요. 이천 마이너스 4%. 일산 동구, 이거 비교적 서울하고 가까운 데 아닙니까? 마이너스 3% 빠졌고. 뭐 안성, 좀 여기 서울 외곽 지역이니까 파주. 김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부천 소사도 지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상위 10개 지역 보시면 대부분 다 경기권에 몰려 있고, 서울하고도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것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부동산 지표에서는 그냥 경기권도 다시 오름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경기권 운정신도시 7억 9천,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5억 8천, 의왕시 5억 8천, 고양시 4억 7천, 안양시 4억 1천만 원.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최고가 5,800만 원 올랐네. 800만 원 오른 데도 있고. 최고가 수위 자체가 높지를 못합니다. 연수고. 왜?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니까. 4억 5천, 4억, 3억 6천, 3억 5천. 계양구 3억 1천만 원 떨어지고 있어요. 계양구는 뭐 2억대로 내려간 30평대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구축의 하락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차라리 금융시장에 더 신경 쓰세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뭐 주식 도사들 막 이렇게 막 그때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야 이제 뭐 정보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막 돈을 벌어갔는데 이제는 뻔히 나와지지 않습니까? 뻔히 다 이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분명히 여러분이 저점에서 주울 수 있는 기회 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뭐 페드가 뭐 이코노믹 프로블럼스 픽스가 뭐 쉽지 않다. 얘네들이 지금 이 버려놓은 이 모든 것들이 경제의 어떤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어떤 물음도 지금 나오고 있듯이 트럼프는 계속 지금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뭐 제롬 파월 임기가 5월까지 가는데 일찌감치 뭐 의장 이제 그림자 의장이 뭐 절대적인 파워를 1월부터 충분히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할 겁니다. 충분히. 근데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 기업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1조입니다. 1조 규모의 기업들이 메가 파산. 뭐 11월 전 대비 28% 급락했고 거의 700개 기업이 그냥 날아갔으니까 700조가 사라진 거죠. 1조로 따지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계속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년에 중간선거 11월 걸려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뭐 다우 나스닥 서학개미 지금 돈 못 벌걸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 양자는 뭐 거의 10% 이상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거의 대부분 서학개미들이 양자에 물려 있을 건데. 비트코인 개박살 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펠로시 역시도 중간선거서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부분 체감적으로 너무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금리, 중립금리 자체가 지금 딱 하한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담대는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이미 중립금리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이제 뭐 중립금리 윗선으로 이 5, 6, 7%의 금리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오르냐고. 못 올라요 절대로. 이렇게 2022년 고스란히 떨어졌던 요 하락폭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2026년에 크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차분하게 금융시장 돌아가는 그 판사리 잘 보시면서 더불어서 아파트 시장도 노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파산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관세 영향 때문에 거의 뭐 700조가 날아갈 그런 판인데 지금 이 금리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적 상황도 금융시장은 굉장히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치고 올라갈 6,000피까지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좀 잘 챙겨 두시고요.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현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존립할 이유가 없죠. 가격은 거의 그냥 호가스를 지금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백기 들게 될 겁니다. 그 시점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박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